오늘 아침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6.49% 폭락했습니다. 1억 원을 넣어둔 사람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이 65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원대가 무너졌고 SK하이닉스는 93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원인은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포성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 5,000명을 보낼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했고 그 충격파가 서울 증시를 덮친 겁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공포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일까요? 전쟁과 폭락, 그리고 당신의 노후 사이에 숨겨진 돈의 법칙을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아침 9시 18분 한국거래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자 거래소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팔아라 주문이 폭주했고 거래 시스템이 5분간 매도를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증권사 앱을 켠 직장인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6.49% 폭락해 5,405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상장된 전체 종목 중 864개가 빨간불이었고 파란불은 고작 53개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장주들이 줄줄이 6서 7%씩 곤두박질 쳤죠. 원, 달러 환율은 1,517원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까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주 전인 3월 4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06% 폭락했습니다. 1983년 코스피가 생긴 이래 43년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역사적 폭락이 2번 터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은 역시 도박이야라는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월 퇴직연금 계좌의 반대매매 비중이 1.4%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대매매란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원금은커녕 빚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죠. 반대로 예금에 묻어둔 퇴직연금은 어땠을까요? 원금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연 3%대입니다. 요즘 물가가 매년 4, 5%씩 오르고 있으니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매년 줄어드는 셈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이 조금씩 녹고 있었던 거죠. 빚내서 투자하다 폭락에 쓸려간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다 자산이 녹아내린 사람들, 이양극단 사이에서 조용히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10시간 거리,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제거됐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사일 500발, 드론 2,000대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계 석유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석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9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이란이 이 길목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유조선 26척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기름길이 막히니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3월 23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찍었습니다. 1년 전 60달러였으니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이게 왜 한국 문제냐고요? 한국은 쓰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사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비행기 표값이 오릅니다. 결국 마트 물건값, 식당 밥값, 택배비까지 전부 오릅니다. 기업 입장에선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니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내 월급, 내 주식, 내 퇴직연금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지상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해병대 5,000명 규모를 중동으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중폭격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였죠.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도 더 오를 테니까요.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터진 포탄 소리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면 물린다.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과연 맞을까요? 역사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1999년 미국에서 닷컴 열풍이 불었습니다. 인터넷만 붙이면 주가가 하늘로 치솟던 시절이었죠. 아무 수익도 없는 회사 주식이 몇십 배씩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며 너도 나도 주식을 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80% 가까이 폭락했고 수천 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 봐라. 역시 거품이었잖아 라는 말이 쏟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처참한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은 거품이 터진 뒤에도 묵묵히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습니다. 2000년 폭락장에서 아마존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100만 원이 2억 원이 넘게 됐을 겁니다. 이게 거품의 역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돈이 몰리고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는 동안 깔린 인프라, 쌓인 기술, 모인 인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회사에 전부 집중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철도 거품이 터졌지만 그 뒤에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됐습니다. 닷컴 거품이 터졌지만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AI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3%를 차지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AI를 향한 세계의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품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거품 속에서 살아남을 회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자가 된 쪽은 후자였습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금의 수익률 10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30살 직장인 A씨가 매달 50만 원씩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연수익률 8%짜리 펀드에 투자한다고 치죠. 30년 뒤 60살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넣은 돈은 1억 8천만 원인데 계좌에는 7억 원이 넘게 찍힙니다. 원금의 4배입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같은 돈을 연 2% 예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 계좌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수익률 6% 차이가 30년 동안 쌓이니 4억 5천만 원 차이가 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날아간 셈이죠. 그래도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하루에 6%씩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길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아무 때나 사서 20년만 들고 있으면 역사상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공황 직전에 사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사도, 20년을 버티면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오르면 신나서 더 사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수수료만 내고 수익은 못 챙깁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좋은 자산을 사서 오래 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지루한 인내가 돈을 만듭니다. 2026년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의 계좌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넣어두고 몇 년째 손을 안 댄 계좌들입니다. 매일 시세 확인하고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쫓아가고 하는 계좌보다 수익률이 몇 배는 높습니다. 가장 게으른 전략이 가장 똑똑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난 주식 안 해. 위험하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죠.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분들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면 대부분 예금이나 원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금이라도 지키자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요? 숫자로 따져봅시다. 2026년 현재 퇴직연금 원금 보장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연 3.15%입니다. 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4%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장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올해 커피 한 잔에 5,000원 합니다. 내년에 물가가 4% 오르면 커피값은 5,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 통장 이자는 3%밖에 안 붙으니 원래 살 수 있던 커피를 내년엔 못 사게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그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매일 조금씩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퇴직연금은 보통 20-30년을 묻어두는 돈이라는 겁니다. 지금 40살인 직장인이 60살에 은퇴할 때까지 20년. 그 돈을 쓰면서 살 기간 20년. 총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연 1%씩만 손해를 봐도 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녹아내립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서 진짜 원금을 갉아먹히고 있었던 거죠. 반면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연 10% 안팎입니다. 물론 중간에 오늘 같은 폭락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대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늘 우상향했습니다.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둔 사람과 위험하게 주식에 넣어둔 사람. 20년 뒤에 누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금에 방치하는 게 진짜 위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 인플레이션이 매일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기준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 이른바 연금 고수들의 계좌를 분석했더니 주식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예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담은 상품은 뭘까요? 바로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돈을 넣어두고 몇 년째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종목 발굴이나 매일 차트 분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린 계좌가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미국 지수일까요? 간단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나스백 ETF 하나를 사면 이 회사들의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개별 주식처럼 어느 회사가 망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회사가 무너져도 다른 회사들이 메꿔주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상품 중 일부는 연 2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금에 넣어둔 사람이 3% 이자를 받을 때 같은 퇴직연금으로 7배 넘는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중동전쟁으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연금 고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공포에 질려 팔아야 할 때로 볼까요? 아니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산 사람,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물론 퇴직연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주식형 상품에는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죠. 하지만 그 30%마저도 그냥 예금에 넣지 않고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상품을 활용하면 실제 주식 비중을 8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고수들은 이런 방법까지 다 알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 하실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퇴직연금 앱을 여세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그냥 둔 돈이 대부분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 3% 이자를 받으며 물가에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현황 파악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 퇴직연금이라면 대부분 예금일 겁니다. 그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상품 변경입니다. 예금을 빼고 ETF로 갈아타세요. 처음 하는 분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ETF 하나만 담아도 충분합니다. 이름이 어려우면 그냥 검색창에 미국 S&P 500 ETF라고 치세요. 여러 상품이 나올 텐데 운용 보수가 낮은 걸로 고르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매일 시세 확인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오르면 더 사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앱을 지우고 1년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사도 돼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도 바닥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 모든 위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난 뒤 시장은 항상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과거는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10년 뒤에 그때 살 거이라고 후회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종전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매일 출렁일 겁니다. 오늘 6% 빠졌다가 내일 5%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고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법칙은 전쟁이 터지든 평화가 오든 똑같이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금에 묻어둔 돈은 물가에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기업에 투자한 돈은 복리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뒤 그 차이는 억 단위가 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은퇴할 때 손에 쥐는 돈이 몇 배씩 차이 나는 겁니다. 두려우신가요? 당연합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이 사라지는 걸 보면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987년 블랙 먼데이도 지나갔습니다. 1997년 IMF도 지나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세상이 끝난다고 했던 사람들은 틀렸고 묵묵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투자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시장은 회복됩니다. 문제는 그 회복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과 역에서 구경만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연금 앱을 여세요. 예금을 빼고 ETF를 담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20년 뒤 여러분의 은퇴 계좌가 그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